4.10 총선 판도를 가를 핵심 승부처 서울 8곳에서 리턴 매치가 벌어집니다. 재대결 구도, 지역민도 정치권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곳 가운데 한 곳이 바로 금천구입니다. 오늘은 강성만 국민의힘 금천구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걸어오신 길을 보면 정치 입문 전에는 교사와 또 기자로 활동하셨고요.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사장도 역임하셨습니다. 자, 그 길들에서 정치의 길을 계속 가야겠다라는 이유를 어떻게 발견하셨을까요? 네, 제가 좀 다양한 분야에서 참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직후에 고등학교 영어 교사부터 시작해서 정치부 기자로 정당 국회를 오랫동안 출입해 봤고, 또 이름 있는 정치인의 보좌관으로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몸을 담았고요. 그게 인연이 돼서 정부 부처에 가서 고위공직자 생활도 해봤고, 또 이렇게 정당의 당협위원장으로서 선거도 출마해보고,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한 분야에서 그냥 이렇게 오랫동안 사신 분보다 민생이 더 잘 보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그 삶이 제 눈에는 더 잘 보여요. 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정치의 길로 오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출생은 목포시고 교사로 근무하신 곳은 동대문, 또 기자는 광주일보에서 생활하셨는데 현재 금천에서 후보로 나서셨단 말이죠. 네. 금천과 어떤 인연으로 지난 선거부터인 거로 알고 있는데 뿌리를 지금까지 내리고 계십니까? 예, 제가 지금의 금천구하고 특별한 뭐 학연, 지연은 없습니다. 다만 네. 제가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 상경했을 때 맨 처음에 정착한 곳이 구로구입니다. 구로구. 근데 그때 금천구가 구로구였어요. 분구가 됐잖아요. 예, 그렇죠? 95년도에 분구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이제 금천구에서 이주에 산 것은 한 12년 정도 됐는데요. 금천구에서 정치를 하게 된 이유는 18대 때 그 우리 당 소속 안영환 의원이 네. 금천구 의원을 했는데, 안영환 의원이 제 고등학교 3년 후배입니다. 네. 그래서 안영환 의원이 금천구에서 이제 불출마 선언하고 떠나면서 저에게 금천구에서 한번 당협위원장을 해보시지 않으렵니까? 이렇게 권해서 그게 모티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년 전에 떨어졌습니다만은 당협위원장은 8년 차. 아마 서울에서 가장 당협위원장을 오래 하고 있는 사람이 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분구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5대 총선 때부터 금천구가 독립선거구가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이우재 그리고 안영환 의원 보수 정치인들이 승리한 경험이 있긴 한데 그 이후로 3번 연속으로는 이제 진보 진영 승리 횟수가 훨씬 더 많단 말이죠. 진보 색채가 강하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관측인데 어떻게 현장에서는 좀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네, 우리 금천구는 관악구와 더불어 서울에서 저희 당 보수 진영에서는 가장 어려운 지역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선거 정보를 봐도 그런 걸 알 수 있는데요. 또 4년 전 선거는 뭐 코로나도 오고 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저희들을 주시하는 반응이 너무 냉랭했고요. 정말 어려운 선거를 치렀는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따뜻한 눈길로 힘내세요,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꼭 한번 이기세요, 이런 격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4년 전 선거와 이번 선거는 정말 너무 다르다, 저는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표는 어떻게 나올지는 또 다음 차원이겠습니다만은. 정권 견제론이 애당초 좀 팽배했던 그런 분위기에서 한동훈 비대위가 뜨면서 팽팽한, 뭐 지지율 역전까지 갔다가 좀 팽팽한 구도가 만들어졌는데 경기 인천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서울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좀 앞서는 여론조사들 분위기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울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지금 총선 구도 어떻게 좀 읽고 계십니까? 지금 총선 구도는 저는 초박빙 접전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번 선거 결과가 아마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나는 접전 지역이 특히 이 수도권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긴장을 풀지 말고 전력을 다해야지 불과 몇백 배 차이로 승리하고 지는 선거구가 많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벌써 축 당선 케이크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그죠? 절대로 안 되죠. 자, 지역 얘기를 좀 해보면 금천구가 계속 말씀하십니다만 구로구에서 분구된 게 1995년 막내란 말이죠. 막내 군데 뭐 덩치가
커진 탓에 분고가 됐지만 막내면 지금 이뻐해주고 신경 써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니까 좀 방치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성장세가 아쉽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금천의 현 주소. 금천의 현 주소는 서울의 25개 구 중에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장 뒤처져 있습니다. 네. 낙후돼 있습니다. 금천의 재정 자립도는 서울의 25개 구 중에 13등 할 때도 있고 또 16등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13등 도시, 16등 도시, 서울의 평균 도시는 돼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뭐 집값, 땅값 이런 게 25개 구 중에 25등입니다. 네. 저는 이 책임을 오랫동안 금천구의 선택을 받고 일을 해온 민주당이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권한을 드렸지만 그분들은 금천을 발전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단적인 예를 들면 지난 10수년 동안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단 한 군데도 하지 않은 유일한 구가 금천구입니다. 새 아파트를 짓질 않았어요, 전혀. 예. 그래서 이런 현실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이제 이 금천은 발전하고자 하면 변화가 필요하고 변화하고자 한다면은 바꿔줘야 되겠죠. 사람을 바꿔줘야 되겠죠. 제가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의 목마름이 주민들이 클 것이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개발 이슈, 도시 개발 이슈에 주민들도 열망이 참 크실 텐데 네. 어떤 보관 그리고 왜 그동안 그 재건축도 안 되고 도시 개발에 있어서 그렇게 찬밥 신세였을까요? 그것은 이제 민주당 그 권력을 맡아서 운영했던 국회의원, 구청장들이 그렇게 했죠. 저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못 살아야 민주당 찍는다 이 생각에 저는 발전을 안 시켰다고 봅니다. 어떻게 새 아파트 한 군데를 짓지 않는 그런 금천구를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금천 계시는 분들에 대한 좀 안 좋은 표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조금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조금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넉넉한 그런 분들보다는 투표 성향이 또 진보 쪽으로 가려면 그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그런 얘기고요. 우리 금천은 특별히 무슨 공약이라고 내세운다는 것이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왜? 주거도 어렵고, 그죠? 교육도 어렵고, 서울대 정시 합격률이 0명이에요. 최근에 해마다. 바로 옆이 서울대인데요,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 교통도 1호선 전철이 75년도에 생겼나요? 51년 동안 1호선 전철 하나 가지고 생활한 곳이 금천구입니다. 금천구청 역사를 와서 보시면은 출구가 아직도 하나입니다. 서울에 이런 전철역 보셨나요? 이런 지경이고요. 뭐 생활 편의 시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부족한 것도 말할 것이 없고요. 모든 것이 발전해야 되고 모든 것이 더 진전해야 되는 것이 금천입니다. 네, 교통 인프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 출구가 역사가 하나다. 사실 금천 구 위치만 놓고 보면 서울에서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 개발 어떻게 좀 해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다행히 이제 신안산선이 이제 올해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철도가 하나 더 생기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이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GTX-T 노선이 우리 가산 디지털 단지역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일자리가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철도를 하나 더 연결한다면은 지금 기재부 예타에 가 있는 난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여의도에서 보라매 공원을 거쳐서 난곡의 난양역까지 연결돼 있는데 그걸 우리 금천 신안산선과 연결하고 그리고 금천구청역을 거쳐서 광명 3기 신도시까지 연결하는 경전철 하나만 우리가 완성을 하면 철도 인프라가 완성이 돼서 금천도 정말 이 교통에서 빠지지 않는 그런 어떤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공약, 교통 인프라, 도시 개발 준비하셨던데 세비 50% 기부하시겠다. 이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막상 근데 또 배지를 달면 사무실 운영, 연구 등에 돈 많이 들어간다면서 쉽지가 않거든요.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죠. 저는 지금 현 국회의원 중에서도 세비의 50% 정도를 기부하는 의원이 한 서너 명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양천의 조수진 의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자기 퇴직금 1억 원을 기부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의원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금천구가 얼마나 어려운 지역입니까? 저희 당에 또 저 같은 후보에게 저에게 어떤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그거 하나로 저는 만족하고 그것을 제 평생의 명예로 알고 헌신하지 제가 무슨 돈을 벌겠다 이런 사심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공약을 했고요. 민주당 후보도 자신 있으면 따라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0일에 개소식 하셨죠? 선거사무소. 예. 한 400분 정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좀 전해 주십시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마 이번 수도권 개소식한 후보 중에 제 개소식이 가장 이 사람도 많이 오고 성황리에. 열기도 대단했지 네.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은 분이 오셔서 안에 미처 못 들어오시고 그냥 가신 분들이 또 안에 들어오신 만큼 됐었어요. 예. 네. 근데 지금 지역 현안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종합병원 설립. 지금 종합병원 하나도 없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그 종합병원 문제는요. 네. 민주당이 십수년 동안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계속 나왔던 공약이죠. 써먹었고 네. 주민들에게 병원이 하나 들어서면 금천이 완전히 황골탈퇴할 것처럼 환상을 네네. 심어줬어요. 그래서 선거용으로 써먹었지 이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공약이거든요. 그리고 도대체 도시가 병원 하나가 도시를 바꾼다는 이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네. 이 도시는 교육과 주거와 교통과 이런 것들이 바꾸는 건데 서울의 마포구에 무슨 대학병원이 있습니까? 예. 없지 않아요. 근데 그 환상을 심어서 지방선거 우리 그 한 달 전에 4월 달에 기공식까지 했어요. 네. 민주당 국회의원 구청장이 참석해서 테이프 커팅하고 5월 달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감감부 소식입니까? 지금 2년이 되도록 예. 착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선거용으로 계속 써먹고 있는 건데 이제는 국회의원이든 구청장이든 주민 앞에 솔직해야 된다. 네.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인근에 광명에 지금 중앙대 부속병원이 들어섰잖아요. 적자로 알고 있어요. 심각한. 예. 도심의 인제백병원도 문을 닫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금천이 무슨 대학병원을 유치한다고 했다가 뭐 종합병원이라고 했다가 병원 보지로 묶었는데 이런 선거 때만 되면 이용해 먹는 이런 정치 행태는 이제 사라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기상 후보와 리터 매치 어떤 각오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제가 도전자 입장이고 어려운 지역이고 하니까 저는 정말 어떤 비장한 각오로 한번 이겨보겠다 하는 그런 굳은 각오로 도전자 입장에서 뛰어야죠. 그렇지. 제가 뭐 이 선거를 쉽게 이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역 현안 가운데 독산동 공군부대 이전 이것도 소위 희망 고문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선거용입니다.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인 후보가 됐든 구청장 후보가 됐든 근데 그 공군부대가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그 관악산에서 감지해서 대응해야 되는 수도권 방어에 굉장히 중요한 부대입니다. 이 부대를 이전하려고 하면 예산도 필요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부대를 부천으로 옮긴다고 하면 부천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쉽지 않은 사안인데 그래서 저는 완전히 이제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도심령 부대로 이 공군부대를 축소해서 지하로 들어가게 하고 그 공군부대의 많은 땅을 금천구가 가져와서 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해서 이용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국토교통부가 독산동 공군부대를 공간 혁신지구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게 이루어지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협력해서 그런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짧게 지역민들과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참 저는 어려운 지역이지만 8년 동안 금천구를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저는 민주당 구청장 국회의원과도 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협력해 왔고요. 선의 경쟁을 해왔습니다.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찬가지로 선의 경쟁을 하겠습니다. 누가 금천을 위해서 더 필요한 사람인가? 우리 뒤처져 있는 금천을 발전시키는 데 누가 더 적임자인가? 이런 걸 가지고 경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천이 발전하고자 한다면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번에 한번 바꿔주십시오. 다이내믹 금천, 다이내믹 코리아 반드시 저 강성만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금천 후보이신 강성만 후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